여기서 제가 분필이 떨어지는 것과 저 달이 움직이는 게 똑같은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우와. 하나의 법칙으로 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과학이고, 요게 이제 고전역학입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내년이 갑진년인데 그래서 갑진년 맞이 네. 김갑진 교수님을 모시고 물리학 시리즈를 하면 어떻겠냐. 김갑진 교수님께서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이 시리즈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 카이스트까지 오신다 그래가지고 카이스트의 그 느낌, 요번에는 이제 물리학 특강이니까 네. 약간 이제 수업처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요번에 물리학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요, 고전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뭐 대충 그냥 물리학을 그냥 한번 딱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실제로 제가 이제 수업하는 자료를 이제 들고 왔고요. 카이스트에서 그냥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도 실제로 이제 강의실이니까 오늘만큼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카이스트생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전역학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첫 시간에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를 왔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일단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과학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정의를 준비했습니다. 과학이란 도대체 뭐냐? 과학이라면 과학적이야. 과학적 사고를 해야 돼. 그거 되게 과학적인데. 맞아요. 그러면 뭔가 되게 신뢰가 가고 뭐 그렇잖아요. 야. 거기서 과학적이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요런 말씀을 이제 파인만 교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뭔가 설명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론을 이제 세울 거고, 그러면 그 이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건 상관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이 얘기한 그게 실험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다. 여기서 실험이라는 건 결국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이론을 세우고 아무리 당신이 똑똑해도 당신이 내세운 그 이론이 자연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과학의 목적이라는 거는 자연을 설명하는 거다. 자연을 이해하는 게 이제 과학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학을 공부해 보면 이게 되게 뭐 이렇게 딱 풀릴 때 이거 되게 뭔가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근데 보면 과학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어. 이거 되게 수학적인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과학적이야 이런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과 과학은 차이가 뭘까? 뭐 수학 잘하는 사람이 과학 잘하는 것 같고, 이과로 가면 다 수학하고 과학하잖아요. 네. 근데 이 수학과 과학의 차이는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을 할 때는 수학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그렇죠.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죠. 정의를 따져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수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본 법칙에서 출발합니다. 기본 법칙에서 출발해서 모순이 없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쌓아가는. 대표적으로 수학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 기하학이라는 분야도 있잖아요. 있죠. 유클리드.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 결국은 공리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수학이라는 거는. 유클리드 기하학에 이제 공리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두 점이 저어졌을 때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을 수 있다. 네. 라는 거잖아요. 이 당연한 얘기죠. 네, 그렇죠.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네. 의심하지 말자. 여기에서 시작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임의의 선분을 직선으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이 있으면 그 점은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 그렇죠. 두 점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 직선을 그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 선분이라는 거는 끝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요걸 직선을 이렇게 늘릴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겁니다. 한 점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원을 그을 수도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직각이라는 거는 90도잖아요, 각이요. 모든 직각은 다 같다. 뭐 그런 걸 일단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의 그 5번째 공리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유명한 평행선의 공리죠. 이건 뭐냐 하면 요렇게 선이 하나 있어요. 지나가는 직선이 이렇게 그을 수 있죠. 직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지나가요. 네. 그러면 이 두 개의 선은 가도 안 만난다. 결국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평행의 정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하니까 이거 받아들이자라는 네. 겁니다. 근데 이 5번째가 사실은 약간의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도 체계를 쌓을 수 있거든요. 기본 요거는 일단 맞다고 가정을 하고 가자라는 게 수학인데, 이거 받아들이지 않아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죠. 네. 지구가 이렇게 생겼죠. 지구 이렇게 적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지구 적도에서 수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쭉 가면 얘가 안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 여기서 만나죠.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 이런 게 이제 수학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비유클리드 기하학 딱 한눈에 그렇죠.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단 저런 거 이제 가정을 하자라는 거고, 이제 그 네. 가정하에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거고요. 근데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걸 몰라요. 그걸 찾는 겁니다. 기본 법칙을 애초에 모르니까 네. 그걸 찾는 게, 자연의 기본 법칙을 찾는 게 바로 과학의 목적입니다.
규칙을 모른 채로 누가 옆에서 체스나 네. 장기를 뜨고 있을 때 구경하는 사람. 아. 이게 과학자입니다. 그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장기를 계속 옆에서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폰은 막 계속 타넘어 다니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막 점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속 보면서 이걸 관찰한 다음에 법칙을 세죠. 아, 폰은 뭘 뛰어넘는구나. 그래서 아. 폰은 항상 뛰어넘는다라는 규칙을 만드는 게 이제 과학. 수학이라는 건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과학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찾아낸 법칙이 대부분 틀려요. 그게 중요합니다. 과학은 틀립니다. 이게 너무 이제 슬프지만. 과학의 핵심인데요. 장기를 뜨면 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폰을 뛰어넘으라고 내가 법칙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폰은 포를 못 뛰어넘어요. 예외가 존재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폰은 뛰어넘긴 하는데 폰은 포를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예외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항상 수정을 해요. 과학이라는 건 이렇게 항상 수정을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법칙 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 근데 과학의 법칙이죠. 근데 그건 틀릴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게 뭐냐면 E는 MC 스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질량은 에너지로 바뀌죠. 네네. 질량은 보존이 안 되죠. 에너지 보존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러네요. 질량이 줄어들었을 때 그렇죠. 그게 에너지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에너지 보존 그렇죠. 법칙이다. 질량은 보존 안 될 수도 있죠. 진짜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건 에너지 보존 법칙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좀 더 근본적인 거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과학의 이런 법칙은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리면 그걸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게 그게 과학입니다. 수학은 좋습니다. 틀릴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쌓아가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수학하고 과학의 차이입니다. 과학이라는 건 이렇게 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학적이다라고 했을 때 항상 이게 반대로 나오는 게 종교와 과학의 차이.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팩트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종교도 똑같아요. 그냥 어떤 사실이 딱 펼쳐지면 그 사실을 바탕으로 내가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신이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렇죠. 가끔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네네네.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네, 있죠.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네. 여러분 산소, 여러분 지금 눈앞에 산소 보여요? 산소가 눈 안 보이는데 산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숨을 쉬고 있으니까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그게 과학의 핵심인 겁니다. 무엇이 과학을 규정하느냐 하면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반증 가능성, 예측 가능성, 실증적 검증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요 세 개를 만족해야 과학이에요. 요 세 가지를 만족하지 않으면 여러분 유사 과학이라고 되는 겁니다. 반증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과학자랑 얘기를 하면, 진짜 과학자랑 얘기를 하면 과학자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이 무조건 맞아요 라고 얘기한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에요.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과학자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 과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게 확실한 지식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그런 거 있잖아요. 초전도체 이런 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답을 말해주세요. 맞아요. 판단을 내려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맞다 아니다라고 과학자가 답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죠. 과학은 그게 아닙니다. 과학의 가치는요, 확실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불확실성에 대한 개방성. 과학이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의 추측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심지어 에너지 보존 법칙 나중에 무언가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나타나. 그렇죠. 그래서 네.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반증 가능성. 이게 과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은 내가 이렇게 뭐가 법칙을 하나 썼다 그러면 이 법칙이 맞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과학의 본질이네요. 맞아요. 네. 그 예측이 증명돼야 돼요. 그게 실증적 검증입니다. 뭐 상대성 이론 틀렸습니다. 내 이론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맞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을 해줘야 돼요. 그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과학이 되는 겁니다. 네. 상대성 이론은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관측적 현상으로 검증이 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언젠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거는 항상 반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해가 매일 동쪽에서 뜨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서쪽에서 뜨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뉴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뉴턴이 얘기한 게 뭐냐면 만류인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뉴턴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첫 번째 법칙 보시면 F는 뭐 G에다가 이렇게 곱해놓은 게 있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만류인력의 법칙입니다. 무슨 그렇죠. 말이냐면 질량을 가진 두 개의 물체는 당긴다. 이게 뉴턴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과가 왜 떨어지지? 지구가 당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두 개의 질량을 가진 물체는 당기는데 그럼 그 힘의 크기가 얼마냐? 그 두 개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이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라고 하면서 만류인력 법칙을 세웠어요. 이게 첫 번째
법칙이에요. 네. 뉴턴이 하나 더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F는 MA 들어보셨죠?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는 F는 MA로 쓴 게 아니고 그냥 A는 M분의 F 이렇게 그냥 바꿨었어요. 네. 똑같은 식이잖아요. 이렇게 바꿨은 이유는 뭐냐면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아. 첫 번째는 질량을 가진 두 개의 물체가 당긴다라는 게 첫 번째 법칙이고요. 네네. 두 번째 법칙은 내가 힘을 주면 얘가 움직이기 시작을 할 텐데 네.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 힘을 주면 가속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힘이 세면 셀수록 가속도는 커지고 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작아질 거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네. 뉴턴이 얘기한 게 뭐냐면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두 개의 식만 딱 쓰면 우주 만물의 운동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짜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이거 증명 한번 해볼게요. 오, 실증적인 뭐 펜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을 들고 계실 수도 있고 뭐 들고 있잖아요. 네. 이걸 손으로 놔버리면 네. 얘가 떨어질 텐데 네. 1초에 몇 미터 떨어질까? 정답 나왔다. 4.9m 떨어집니다. 요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 뉴턴이 얘기한 거예요. 뉴턴이 얘기한 게 식 두 개만 쓰면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네네네. 했어요. 첫 번째 식이 뭐냐면 만류인력의 법칙이죠. 그 질량 두 개 곱한 거에다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요게 만류인력 법칙이고 두 번째 가속도는 뭐냐면 저 힘을 갖다가 그냥 질량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저 F를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첫 번째 식이 뭐냐면 F는 R 제곱분의 M 라지 M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왜 떨어지지? 지구가 당기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구의 질량이 될 거고 요게 요 펜의 질량이 될 거예요. 네. 근데 두 번째 얘기한 건 뭐냐면 이때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가 가속도가 m분의 f 이렇게 돼. 요 두 가지 식만 쓰면 된다 그랬어요. 네네네. 요 힘이니까 요거 여기다 이렇게 드립을 하면 돼요. 요 m분의 1에 이렇게 돼 있고 요거 그대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면 r 제곱분의 m m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m 이렇게 딱 없어지고 이렇게 딱 돼요. r 제곱분의 m.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고 네네. 요거는 지구의 질량이고 네. 요거는 지구 중심에서 요까지 거리가 대충 지구 반지름쯤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요걸 딱 집어넣으면 요게 답이 얼마 나오냐면 9.8 9.8 m/s. 이렇게 나와요. 요게 여러분이 들으셨던 중력 가속도. 중력이 당기니까 힘을 주면 무조건 가속한다 그랬잖아요. 네. 가속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속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잖아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빨라져요. 그러면 1초에 얼마큼 빨라지냐 하면 9.8m/s. 요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아, 0에서 출발해서 1초 후에 네. 9.8m/s이 됐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한 4.9m/s로 그냥 간 거랑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4.9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분필을 떨어뜨리면 1초에 4.9m를 가요. 요게 뉴턴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맞으면 여러분 오늘 보름달 떴거든요. 저 달은 1초에 몇 미터 떨어질까? 이게 질문. 자, 이제 달이 떨어지나? 이런 일단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달은 안 떨어지는데요? 그럼 달이 떨어지면 지구에 부딪혀야 되잖아요. 이게 약간 나한테 막 다가올 것 같고. 달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왜 떨어지는 게 맞냐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총알을 옆으로 이렇게 쏘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총알이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총알 속도를 점점 크게 주면 더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진짜 세게 빠른 속도로 옆으로 빵 쏘면 결국에 계속 떨어지는데 지구가 둥그니까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와, 이런 겁니다. 달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지구를 돌고 있으니까 네.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자, 그렇죠. 그러면 자 1초에 달은 얼마큼 떨어질까라는 거. 이렇게 이제 돌고 있겠죠? 네. 달이 이제 지구들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이 이렇게 옆으로 빵 가다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총을 쏜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1초 동안 쫙 갔을 때 얼마큼 떨어지지?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뉴턴이 얘기한 게 뭐냐면 힘이라는 게 거리의 제곱이거든요. 지구 반지름 여러분 얼마 되는 줄 아세요? 혹시? 6,400입니다. km입니다. 그럼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38만 킬로 네, 정도 되죠. 38. 달까지 거리가 지구 반지름의 몇 배 정도 되죠? 대충 60배 정도 됩니다. 거리가 60배가 됐어요? 네. 힘이라는 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거리가 60배 됐으니까 힘이 얼마 되죠? 3,600배. 3,600분의 1로 줄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줄어야죠. 그만큼 머니까.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이거 떨어뜨렸는데 4.9m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4.9m. 여러분 지금 핸드폰에 계산기로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직접 해봐야 돼요. 네. 이거 하면 얼마냐면요. 0.00136 이렇게 그렇게 나오죠. 그 무슨 말이냐면 요 세 칸 요렇게 하면 1.36mm. 지금 내가 여기서 분필을 이렇게 놓으면 1초에 4.9m 떨어져요. 근데 달은 지금 옆으로 가면서 1초에 그 큰 달이 1.36mm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예측을 한 겁니다.
뉴턴이 맞으면, 이 법칙이 맞다면 1.36mm, 지금 저 보름달이 1초에 1.36mm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1.36mm 떨어진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걸 확인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 확인 어떻게 하죠? 그냥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요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제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게 뭐냐면, 왼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렇게 그으면 삼각형이 몇 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누리끼리 한 거 하고 초록색하고 두 개가 여러분이 예전 초등학교 때 배우던 닮음. 닮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카이스 수업입니다. 자, X 이렇게 갔고요. H만큼 떨어졌어요. 그럼 요 길이 얼마냐? 요 길이 얼마냐? 요거는 요 반지름 요거의 2배거든요. 지구에서 달까지 요거의 2배니까 2R에다가 요만큼 뺀 거예요. 요만큼 뺀 건데 요거는 되게 작으니까 1.36mm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무시하자. 이거 무시하자. 그냥 이거 지구에서 달까지가 너무 크니까 요거 그냥 2R이라고 하자. 요건 X잖아요. X 대 H는 2R 대 X. 닮음 밑에 이렇게 곱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건 사실 모르셔도 돼요. 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요렇게 X 제곱 곱하고요. 2R H니까 H를 구하면 X의 제곱에다가 2R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왜 채팅창이 이렇게 즐거워졌죠? 자, 이거 했는데 역시 천재인들 이거 뭐예요? 뭐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여러분 이제 받아들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R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요 X 요렇게 가는 거. R은 1초에 옆으로 얼마큼 갈까? 요거 여러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있고 달이 이렇게 도는데 정확히는 이게 한 바퀴 도는데 27일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지구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이게 막 도니까 똑같은 면을 보는 데는 한 29일 걸리고 맞아요.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 이게 한 바퀴 도는데 이 거리 어떻게 되죠? 원주. 요거 2파이 R이잖아요. 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27일 걸린다 그랬어요. 네. 27일이 걸리는데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3600초잖아요. 요렇게 계산하면 요게 속도가 딱 나옵니다. 그러네요. 요것도 알고 있고 요거 38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 단지 파이는 3.14. 숫자가 클 뿐이에요. 그쵸? 요게 얼마가 나오냐 하면 이거 그냥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나왔어. 오. 최정원님, 이거 그 선물 하나 주면 안 돼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0이 나오죠? 이거 계산하면 1.0이 나옵니다. 달이라는 게 옆으로 가는데 1초에 1km 정도 가요. 요 X 값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 곱하기 여기에 38만 킬로죠? 여기 X 1.02의 제곱. 자, 요거 계산해 보십시오. 1.02의 제곱에 2 곱하기 38만으로 나누는 겁니다. 0.00000136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네네네, 맞아요. 이게 뭐죠? 이게 킬로미터니까 3개 날리고 1.36mm. 여러분들 여기 있는 예측한 거 말씀해 주셨던 과학은 예측한 그렇죠.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법칙이 맞으면 달은 1초에 1.36mm 떨어지고 있을 거야. 예측을 했죠. 계산해서. 네. 왜냐하면 고리의 제곱에 반비례 한다고 하니까. 그걸 실제로 계산해보면 정확히 1.36mm 떨어지고 있죠. 와. 이게 과학입니다. 뉴턴의 고전력학이 위대하다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제가 분필이 떨어지는 것과 저 달이 움직이는 게 똑같은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우와. 하나의 법칙으로 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모든 분들이 이게 왜 맞냐고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데 이게 과학이다. 요게 이제 과학이고 요게 이제 고전력학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훌륭한 거죠. 아까 제가 과학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안증 가능성. 항상 과학이라는 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위기가 닥칩니다. 만류력이 틀린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웨머라는 사람이 저 만류력을 알고 나서 이 사람이 한 건 뭐냐면 지구의 달이 위성인 것처럼 목성에도 그 위성이 있는데 걔 이름이 EO거든요. EO.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네, 걔를 계속 관측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목성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럼 네.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 목성 뒤로 가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나올 거고. 네. 그래서 나올 때 몇 시에 나오지? 그걸 잰 거예요. 그걸 계속 기록했는데 매일매일 시간이 바뀌어요. 4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네. 정확히 42시간이었는데 오늘 쟀더니 42시간하고 15초가 약간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내일 쟀더니 또 15초가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쟀더니 15초가 빨라져요. 뭔가 이상하다. 뉴턴의 법칙에 의하면 같은 시간에 돌아야 되는데 제가 왜 같은 시간에 안 돌지? 이 사람이 근데 뭔가 패턴이 있는 걸 발견해요. 뭐냐 하면 가운데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이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 멀리에 지금 이렇게 목성이 있고 목성 주위를 이오가 돌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태양의 왼쪽 부분을 지구가 쭉 움직일 때는 이오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요. 매일 15초씩 막 늘어나. 근데 태양의 오른쪽에 지구가 있을 때 봄, 가을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을에 쟀더니 제가 갑자기 또 줄어들어요. 저 레머라는 사람이 저 데이터로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뉴턴의 법칙은 틀리지 않다. 그럼 왜 시간이 왜 바뀌지?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무한이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와. 무슨 말이냐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